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도 못하고 기댈 곳도 없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고만 고 이모 중사. 그런데 관련 사안에 대해서 부실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지난 3월 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한 달 만인 4월 7일 군 검찰에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 2달간 가해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이 가해자를 첫 조사한 시점은 그로부터 55일 만인 지난달 31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가해자 휴대전화도 같은 날 뒤늦게 확보했는데 그 사이에 가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모두 삭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맞습니까? 가해자 조사가 피해자 사망 이후에 처음 이루어졌대요, 지금. 사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단 군검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했던 것이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일단 보통 조사를 하게 되면 피해자 진술부터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뒤에 가해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중사의 심리적 상황이 굉장히 조사를 받기가 좋지 않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서 조사가 계속 연기돼 있었고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그거에 따라서 가해자 조사도 연쇄적으로 연기가 됐다는 게 일단 군 검찰의 해명입니다. 이번 사건요, 사실 모두가 방치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 사이에 아무에게도 기댈 곳도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던 고 이모 중사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유족 측이요, 국선 변호인, 고 이모 중사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추가 고소에 나섰다는데 왜 그런 건지 최진봉 교수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국선 변호인이면 피해자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려는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임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거죠. 어쨌길래요? 어쨌냐면요. 이게 이중사 성추행 피해가 신고된 이후 6일 만에 일단 변호사가 선임이 됩니다. 네. 이것도 좀 늦었다고 그것도 저는 봐요. 늦었죠.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면담을 한 적이 없어요. 사망할 때까지. 이중사가 사망하는데 2달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 한 번도 면담을 안 했고요. 그것도 전화통화만 했어요. 전화통화했는데 그것도 50일 지나서. 아니 선임되고 어떻게 50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이 만난 건 아예 없고요. 전화도 50일 만에 했어요. 이게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랬답니까? 아니, 이유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군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사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이중사가. 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이제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면담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결혼하고 신혼여행하고 자가격리해도 50일 안에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 본인이 결혼 후에 네. 신혼여행 가고 지금 그러느라고 자가격리. 고 이모 중사를 그렇죠. 변론을 못했다는 거, 면담 못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선임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피해자가 본인의 어떤 그 피해를 호소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줘야죠. 그런 장치도 마련을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불편한 질문이지만 진짜 변호사시니까 여쭤볼게요.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일 때문에 한 번도 면담을 안 해요? 저는 그렇다면 이 해당 변호사분이 사임을 하는 게 맞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혼이라는 본인의 어떤 큰 중대사 물론 그대로 진행을 해야죠. 그렇다면 사건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다른 변호사님이 조력할 수 있도록 다른 국선 변호인이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줬으면 되는데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끝까지 쥐고 있다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책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족 측은 지금도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 국선 변호인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조력했다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이고. 특히나 이런 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변호인에게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에게 이 이중사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크다는 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론 활동에 제대로 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유가족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고소까지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군에 있는 그 누구도 피해자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전에 듣고도 묵살 내지는 방조,
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공개 조문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국민의힘 신원식 하태현 의원에게 먼저 신고를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의원실 보좌관에게 이 내용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중사 고모부에 따르면 계속 도와줄 줄 알고 멍하니 기다렸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유족 측이 밝힌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도 뭔가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5월 24일쯤 유가족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전화를 받았던 직원이 곧바로 걸려온 다른 전화에 대응을 하느라 이 사실을 깜빡하고 보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한 즉시에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드리고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서 다시 한번 사과드렸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 역시 어제 SNS를 통해서요. 첫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 사건을 알게 됐고 의원실 직원들에게 이걸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들이 5월 27일에 유족의 전화를 받고 나서 내부 절차에 따라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요약해서 공유하고 담당자를 정해서 사실 확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 이중사 가족의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직접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를 묵살했다는 거는 정말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이고요. 신고를 받고 우리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화로 연락도 하고 우리 당에서 가장 빨리 입장 성명도 냈습니다. 이런 전 과정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묵살이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하태경 의원이나 신원식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진봉 교수님 결과적으로는 뭔가 대응이 빨랐더라면 한 아쉬움은 진하게 남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족들이 밝히는 내용을 보면요. 언론사에 제보하기 전에 이 두 분한테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사는 그 뒤에 제보를 받고도 이분들보다 더 빨리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 여론화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볼 때 왜 야당 의원들한테 제보를 했겠습니까? 여당의 의원들한테 하면 제대로 안 할까 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야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시면서 왜 이런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두 분 다 지금 보좌진이 제대로 잘 보고를 안 해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본인은 몰랐기 때문에 뭐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 볼 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신원식 의원은 군 장성 출신이세요. 본인이 군인 출신이십니다.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좌진들도 그래요. 이거를 뭐 신원식 의원의 말에 해명이 사실이라는 전자의 말씀을 드려보면 보좌진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나중에 보고해서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는데 보좌진이 이 사안을 보고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면 바로바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보 들어오면 바로 전화해야죠. 전화 한 통 하면 될 거를 보고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안하다고 유족들한테 물론 사과하셨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관점에서 야당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면서 이렇게 국민의 안타까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족들은 여전히 눈물로 매일 지새고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현재 유족들은 이 고인의 제대로 된 사건 경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면서 지난 4일 빈소 대신에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유족은 인터뷰에서 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망자의 원한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다 됐다라고 할 때까지 장례를 미루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지금 고인의 글쎄요, 분향소 또는 추모소 지금 많은 추모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곳에는요. 이 추모소는 평소 고인이 즐겨 듣던 노래가 유족들이 그 고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틀어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에 담아 있어요. 그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 아이의 그때 심경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숨을 쉬기도 힘들어요. 우리 아이 진짜 잊혀주시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최정화 기자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 이중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친지와 같이 근무를 했었던 동료들은 물론이고요. 일면식도 없었던 시민들 역시 이 추모소에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중사와 함께 근무를 했었던 동료들은 고 이중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가해자와 윗사람들의 일까지도 도맡아서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기억했고요. 가해자 일도 도맡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신고 이후에 관심병사 취급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중사 고교 동문의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힘들면 그만두지, 왜 그만두지 않았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7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그만둘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1분 1초가 정말 지옥 같았을 것이다 라면서 이 고통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사의 동갑내기 또 친척이 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생신을 축하드린다는 손편지를 쓰기도 했었고 또 월급을 받아서 이모 그리고 이모부에게 선물을 사서 드리는 등 가족을 또 유난히 잘 챙기는 분이었대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분인데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진모 교수님, 예. 물론 네티즌 분 중에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지 그랬냐, 어떤 뉘앙스의 글이었는지 전문을 다 읽어보지 않았기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혹시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그만두면 그동안 가만히 있었거나 그만두지 않았냐, 또는 왜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신고하냐 뭐 등등 이런 성추행,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늘 나오는 비슷한 일이 그런 반응이 아니길 진짜 기대합니다. 정말 그런 말이었다면, 그런 뉘앙스의 글이었다면 정말 유족을 2번 울리고 피해자를 2번 울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왜 이중사가 그만둬야 됩니까? 가해자들이 그만둬야죠. 이중사가 피해자인데 왜 그만둬야 되죠?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왜 나와야 됩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왜 피해야 됩니까? 당당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피해를 당한 분들은요, 가해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당당하게 버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지 왜 나왔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왜 도망을 가야 되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지. 그리고요, 피해자는 여러 차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 제기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마지막 이런 안타까운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는, 무력감을 느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피해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버티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저는 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중사의 그 자세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동안 느꼈을, 이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1년 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다잖아요. 그 1년 동안 그 버티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지 마라는 노래를 들었겠습니까? 저 노래가 피해자의 호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그러면서 그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충성을 하라고요? 나라를 지키라고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사건은 이 피해자가 끝까지 버티면서 지금까지 와서 이것까지 된 것도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으면 이게 드러났겠습니까? 어찌 보면요, 지금도 군내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숨죽여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군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사람, 이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군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군들이 어떻게 군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지지해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문제를 함께 제시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고 이중사 관련 사건을 제보를 받고도 묵살 또는 방조했다는 지금 비난에 시달리는
신원식 의원 얘기했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식 의원은 별셋 중장 출신의 예비역 장성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런데 그분이 2016년 1월에 전역을 할 때 전역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와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고 이중사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국가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고 이중사에게 국가와 조국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로 국가와 조국이 있다면 이 사건 정말 철저하게 파헤쳐서 하늘나라에 있는 고 이중사가 그나마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마지막 국가와 조국의 책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